정부가 얼마 전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세 군데 줬는데 다 도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매일 한 409대 정도의 면세점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주차를 못 해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에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면세점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떼돈을 버는 면세점 허가를 갖다가 특정한 대기업들에게 내주는 것이 이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면세점을 허가해 줄 때는요, 당연히 그 면세점에 올 거라고 예상되는 차량들을 갖다가 버스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면세점 측에서 확보해야죠. 시내만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 앞에 동화면세백화점 앞에 가면 북새통입니다. 그 구석기 근처에 좀 빈 땅에는 전부 버스들 서 있습니다. 전부 불법 주차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불법 주차 조금이라도 하면 금방 딱지 떼면서 외국 관광객 실어 나르는 차들은 아예 그냥 불법 주차를 해도 딱지하고는 그냥 자유로운 외국 관광객 실어 나르면 그게 무슨 봉입니까? 대한민국에? 내국인은 조금만 피하나도 제깍 와서 딱지 떼면서 외국인 그 차량 실어 나르는 버스는 그냥 불법 주차를 해도 다 경찰차가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갑니다. 자, 떼돈을 대기업들이 저거가 벌지요. 국민들 앞에 나눠줍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사서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안 그럼 정부의 공영 주차장을 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 시설 확보한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서 버스다 보니까 덩치가 크니까 무슨 주차타워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순전히 이 일의 본질만 갖고 본다면 면세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기업 개인에 관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도시 교통 혼잡 부담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면세점들이요. 이런데 이런 주차 공간도 구하지 못한 대기업들 재벌들한테 면세점 허가를 째깍째깍 내주는 정부의 태도가 옳은 건지, 대한민국이 무슨 관광 안 하면 굶어 죽습니까? 이 관광 사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확정적 통계가 있습니까? 자, 몇몇 회사만 잘 나갑니다. 관광이 면세점에 덕을 본요. 그 나머지는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국한된 대기업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서울 시내 도심 교통 혼잡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부는요, 주차장을 확보 못한 면세점들을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요, 차라리 버스로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지 말게 서울 시내에 조그만한 경쟁력 있는 자영업체라도 전부 일본처럼 한 3만 개쯤 면세점 허가를 내주든지요. 지금 면세점 문제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이 사제 폭탄을 장치해서 폭발을 시킨 용의자다 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27세 한국인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이 씨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산의 한 원룸에서 살았고 공군의 하사로 갔다가 전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군산에 4층짜리 원룸이 2층에서 혼자 살았는데 이 원룸의 주인은 1년 계약으로 입주해 살다가 2달 전에 방을 뺐다. 그리고 지금 23일 날 이제 한국에 11월 23일 날 이 귀국 현무암인데 지난 5일쯤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아사히 TV 등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 제이군에 대해서 물었다. 집주인한테. 그래서 집주인이 이 기자들이 갔다 다녀간 뒤에 이 제이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스쿠니 폭파 사건으로 일본 기자들이 당신을 찾고 야단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줬느냐, 적법한 절차 없이 물어보는 사람에겐 절대 알려주지 마라 하고 끊었답니다. 그 뒤에 한국 기자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자, 2009년에 공군 하사로 갔다가 올 3월에 전역했고 고졸 검정근시를 쳐서
공군에 입대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벌써 이야기했겠죠. 근데 뭐 적법한 절차 없이 뭐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아 했다는데, 이 사람은 적법한 절차 없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야스쿠니 신사가 한국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고 일본의 주요 전범들을 위패를 놓아둔 곳이라서 그 매번 그 뭐 아베라든지 일본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8.15쯤에 참배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은 그거는 그거고요. 신념에서 했다면 이 제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경찰에 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자진 일본 출국을 허용해달라 하고 일본에 가야 되고요. 한국 경찰은 이 사람이 자진해서 일본에 가겠다면 여기서 처벌하지 말고 일본에 가서 네가 한 건지 안 한 건지부터 다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부터 해서 처벌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안 나타난다면 저는 대공용의자라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100%입니다. 적어도 반일, 항일 애국적 관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쯤은 일본에 가서 심판을 받거나, 안 그러면 자기는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고 한국 법에 의해서 경찰에 자진 출두해야 됩니다. 뭐 법을 갖다가 뭐 이 절차에 따라서 자기 그걸 알려줘라고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낙오되고 살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창한 거사를 해서 열사가 되어보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분이 한 행동이 저는 한일 간의 관계나 국익을 위해서 또 진정한 거기를 위해서도 잘못된 행동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내가 했다 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야죠. 그러면서 할 말을 일본 언론에 대고 해야지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친구요 자꾸 안 나타나면요 저는 경찰이 나서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한국이 안 그래도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오만 종북 좌파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을 넘겨주면 또 그것도 시끄러울 거니까 우리가 체포해서 우리가 처벌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일찌감치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일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 처리하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소재입니다. 진정한 애국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고 안 치는 게 애국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뭐 좀 위험한 소리다 어쩌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거는 애국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한일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그런 치졸한 계획에서 놓은 거거나 아니면 좀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요양급여 빼먹기라 해서 국민의 헬스가 178억이 줄줄 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결국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국고보조금을 지불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아예 그걸 빼먹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복지와 관련된 기관을 차려가지고 빼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알려진 벤처사업가 김모 씨는 이 젊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고 해외에서도 수십억을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뭔가 하면 청년창업지원자금, 기술신용보전기금 등 국가지원자금을 대거 신청해가지고 이런 어떤 자금들을 갖다가 빼먹는 쪽으로 아주 탁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면서 그 밑에 이 소규모 창업할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창업 지원을 한대 놓고 사업 지원이나 교육은 전혀 안 하고 자기의 경력은 다 날조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의 지원금을 5억이 넘게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지금 신용불량자로 정부 지원금 떼먹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창업지원금이나 연구비, 장기요양기관의 그 요양급여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사람들이 지금 잡힌 것만 해도 178억을 치라는 겁니다. 55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입건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빼먹거나 또 청년창업지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빼먹거나
또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투석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기 요양병원 이런 걸 만들어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면허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투석 환자들이나 안 그러면 치매나 뇌경색 환자들, 중풍 환자들 데려다 놓고 개인이 내야 될 자부담은 내지 말아도 된다 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면서 가족들한테 환자들을 유치하고 심지어 노숙자까지 불러다가 놓고 정부 지원금을 빼먹는 이런 행태들이 아주 광범위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중간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조사해 나갔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정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데 소주의 원료가 되는. 그런데 소주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 가격이 참이슬이 지금 출고 가격을 좀 올리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한 뭐 50원 정도 올리니까 이제 다른 소주들도 점점 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또 주류업계가요, 빈병 보증금과 지급 수수료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소주병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빈병을 갖다 주면 얼마를 내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증금하고 지급 수수료를 또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이 한 병당 한 또 60원 정도 오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소주값이 오른 거하고 빈병값이 오른 거에서 한 돈 100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는 1,000원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주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소주가 가격을 인상시켜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했으면 오르는 것은 말이 되는데요. 지금 주정 가격도 오르지 않고 무슨 병값이 오를 만큼 병의 재료가 되는 부분이 또 올란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빈병 보증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정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데 소주 가격을 올리는데, 조금씩 올리면 결국은 식당에서는 1,000원 이상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소주 제일 싼 데가 3,000원이고 진짜 싼 데죠. 4,000원, 5,000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그러면 100원 올랐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 식당에서 소주를 3,000원에서 먹고 있다가 100원 올랐으면 3,100원을 내든지 3,120원을 내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소비자들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지 3,500원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 밑에 단위에서는 자기들은 수십 원이 올리는 단위지만 식당에 가서 실제로 팔릴 때 보면 1,000원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휘발유 가격이 30%가 내려가서 배럴당 이 30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시중에 파는 휘발유 가격은 아직도 1,400원 됩니다. 1,500원짜리도 있어요. 왜 이러냐? 지금 휘발유 가격은 재작년에 뭐 한 3년 전에 비교하면 한 5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00원, 2,200원까지가 최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면 1,400원대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냐 하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그래서 전체 가격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으니까 많이 내릴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지고 뭔 이야기합니까? 내려가는데 시차가 있다. 한 달 반쯤 걸린다. 한 달 반 훨씬 지났죠. 안 내립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뒤에 내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기가 찬 거는 LPG 가스는 30%가 올랐답니다. 자, 이 가스도 결국은 휘발유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독점 공급을 하는데, 그 한국에 무슨 가스공사나 뭐 한국의 SK나 이런 데서 받아다가 하는데, 거기에서 가격을 갑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가스 가격은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겨울에는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름에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급 측에 핑계를 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요즘같이 세일 가스니 가스도 못 팔아먹어가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민들 그 가게 또 뭐습니까? 택시,
진짜 다 그다음에 서민들 난방 이런 용도로 쓰는데 이 가격이 지금 휘발유 30불 시대에 가스가 30%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소주 가격,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LPG 가스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원인 분석을 해서 비싸게 주고 사 먹더라도 왜 그런지 국민들에게 좀 알게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